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야당의 생각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적격이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정치적, 법적, 도덕적 문제로 인한 불공정 거래 종합 세트라는 비판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원래 정의를 해놓고 네. 청문회에 들어간 거야. 박지원 원내대표는 좀 환영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청문회에서 다 틀렸잖아. 오히려 야당 애들이. 그렇죠. 그래놓고는 그거 그냥 그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뭐 종편을 봐서 알겠지만 보수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야당 이번에 김상조 청문회 진짜 못했다고 다 얘기해. 다 틀렸어. 기본적으로 김상조 그 내정자가 와서 버벅거리거나 대답을 못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보수가 물고 뜯을 게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짤이 어떤 게 있냐면 강연을 하는 갑자기 김상조 내정자. 명언, 청문회 와서 명언을 쏟아내는 김상조 후보자. 이런 게 쏟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자유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도 지금 부적격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락가락하고 있긴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거를 좀 빌미 삼아서 국회 보이콧 등을 외치면서 좀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 여러분 뭐 김상조 청문회 다 봤겠지만 네. 진짜 야당 정치인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복덕밥을 왜 지나갔어? 이따 거 모르고 쳐보고 진짜 짜증나게 진짜 말이죠. 무슨 뭐 담배 피다 학교에 불낸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들 화재 현장이 그 김상조 내정자가 돈을 냈다고 해서 네가 불낸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그러면 참사 현장에 내가 기부하면 내가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김상조 후보자 계좌가 한 대여섯 개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적금 탔어요. 아씨 뭐야 이게. 돌아버리 진짜. 적금 만기되더라도 못 탔어. 통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 대답할까 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그게 뭐야 그러면은? 그거 왜 물어본 거야? 카드를 뭐 하루에 뭐 38,000원인가 쓰는 거 뭐.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대답할까요? 하지 마세요.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수준, 이 수준이야, 수준이야. 진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청문회, 국회 청문회 있을 때, 국정농단 때, 장제원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그 당시에 똑같은 세력이었던 새누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던 건 청문회 질의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의 질의하는 능력이나,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나갔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경쟁력이 없어. 경쟁력이 없어요. 경제력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다 격파시켜버렸어, 청와대당에서. 네. 그래서 문제 없고요. 그냥 대통령이 강행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 편성 등에서 보이콧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좀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국민의당에서 오케이 하면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해서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하면 더 날뛰겠죠. 더 날뛰면서 강경화는 꼭 잡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 격퇴하니까 그러면 딴 사람 조져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강경화 후보자도 낙마의 사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예전에 윤진숙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어디 아니 근데 뭐 정말 김상조 후보자를 뭐 낙마를 시킨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해줘도 자유당이 앞으로 뭐 협조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에 뭐 그때 분석 나왔잖아요. 88%가 다 반대하는 논평만 내놓는다고. 네, 그래서 뭘 하든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냐. 그리고 기사도 저는 언론들이 기사를 좀 잘 썼으면 좋겠는 게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이 어떤 금융기관에 인턴을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근데 학점이 3점 몇 대였다. 학점이 너무 낮았다. 라고 이제 그거에 혹시 뭐 편법이 아니냐. 특혜 채용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업에 들어갈 때 인턴이 학점으로 평가가 되려면 학점과 업무 수행도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스펙과는 무관하게 업무적 연관도 있는 무슨 뭐
자격증이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학점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네. 학점만 가지고 무슨 편법 채용을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왜 저러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1리터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라간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는 거는 야당이 딴지걸 게 없었다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냥 일일이 다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을 협조를 안 해주면 시끄러워지면 우리 국민들은 일단 싫어한다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이니까 야당이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81.6%였던 게 84.1% 올랐다가 5월 5주차 리얼미터 집계입니다. 78.1로 뚝 떨어집니다. 6%가 빠졌어요. 그래도 요즘 높은데. 그래 높지. 그래 높은데 이렇게 지금 빠진 걸 봤잖아 야당이. 네. 요거는 딱 다른 게 없어. 청문회 때문에 빠진 거야. 그러면 더 난리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자들 오면. 그러니까 뭐 야당 애들은 후보자가 문제 있고 없고 그냥 무조건 없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 무조건 이제 떨어뜨려야 된다.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김상조 후보는 아주 잘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변명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보면 알아. 근데 강경화 후보자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는 이건 좀 심각할 수 있어. 매번 욕하던 검은머리 외국인 문제 그거 아니야. 네. 국적은 미국에도 의료보험은 여기서 타가고. 네. 그 물론 금액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안 아팠으니까 그랬지. 만약에 큰 병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의료보험 많이 타갔으면 그때는 욕해도 되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김상조 후보자처럼 잘 대응을 하느냐 아니냐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7월 3일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고 딜레마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귀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당의 내부 권력 투쟁이 본격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친박인 홍문종 의원은 홍준표가 당대표가 될까봐 잠시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잠이 안 온다. 네,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국회 운영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홍준표 되면 우리도 공격하면 되잖아. 야, 무슨 위장전이 가지고 안 된다고 그 난리 쳐드니 말이야. 대지 발전제 했더니까를 당대표로 시키자, 니들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일단은 대선 패배 후에 당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리더십을 통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레드 준표 덕분에 24%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홍준표가 되고, 조만간에 바로 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법정 구속되고 좋네. 풍지 박살나겠구만. 늘 당대표 빅픽처를 되고. 그래요. 되고 나서 작살 나는. 이 정도면 홍문족이나 친박 쪽에서 로비하지 않을까요? 검찰 쪽에 유죄 때려야 된다고. 이쪽에 그런 라인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홍문종 의원이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깨끗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디 쓰레기 더비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내가 이제 자유한국당 발대로부터 들은 소식에 가면 지금 홍준표 추대 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얘기 추대? 나오는데, 예. 언론에서 다 쓰고 있어. 당이 정말 개판이네요. 언론에 쓰고 있는데 내부자 말에 의하면 그 말도 안 되는 나라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또 친박 집단이 예전만큼은 결속력은 없어요. 박 대통령 저렇게 되고 이렇게 나와서 그러나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왜 바른정당 할 때 안 뛰쳐나갔는데 친박 기득권 잡으려고 그런 거거든. 쉽게 홍준표한테 모든 걸 맡기진 않을 것이다. 또 이번에 당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 1년 뒤에 있어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한단 말이야. 네. 그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한테. 친박들이 지금 눈이 벌건데 지금. 응? 아니 이게 장재원 이런 애들 돌아갔잖아요. 네. 빠꾸 했잖아. 빠꾸가 이거 다른 게 아니야. 밑에 자기 이제 구청장 이런 애들 구의원. 구의원 시의원들이 다 빽했으니까 지도 빽한 거거든. 그럼 어쩔 수 지가 없어요. 들어가갖고 자기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공천권을. 원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행사한단 말이야. 네. 그런 게 있는데 당원 당규상 다 행사한다라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은 지역위원장에서 이게 구의원 누가 출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상무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상무위원이 지역위원장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이게 당규 같은 소리하고 지금 직접 청취자들 우습게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직접 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민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쨌든 어떻게는 그게 그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특히나 사상구 같은 경우는 장재원 의원이 부산 사상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네. 사상구에 사상구청장이 나오잖아요. 네. 보통은 저는 사을이에요. 그럼 사하갑 지역위원장과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사하구청장 후보를 낸단 말이에요. 두 명이 협의해. 사상구는 사상구 한 명이야.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 공천권은 매우 막강한 권력이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안 싸움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린 좋죠. 많이 싸웠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한테 좋은 일만 있을까, 근데? 근데 국회가 다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돼도 시끄러울 거야. 거기. 그니까요. 일단은 뭐 홍준표, 레드준표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또 이제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히신 만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들은 늘 그랬어요. 어. 차떼기 하고 나서 뉴라이트 뭐 똑같이 뭐 뉴라이트 뭐 달라? 신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은 임명식 자리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천명할 만큼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처들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장관들이 임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검증 과정이 좀 지금 이 상황 급한 상황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특히 뭐 그 5대 금지 사항에 네. 걸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내정은 어떻게 해놓고도 빠꾸 된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텐데 네. 지금 국무총리가 어쨌든 임명이 됐잖아요. 네.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대통령 비서실, 또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실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제 생각엔 말이죠. 네. 한꺼번에 막 다 임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방에? 한 방에 우와. 아니 예를 들어 김상조, 강경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명씩 준비할 시간이. 한수명 다 때려버려. 정신없게. 아. 공급을 많이. 누구 조져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하루에 수백 명 보는 거랑 하루에 한 명 보는 거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거기 집중돼 있는 거랑. 그러니까 오창석 위장전임 났는데 박누리 음주운전 나고. 그러니까 여기 기사 쓰러 갔다 실러 갔다 상대쪽 터집 또 갔다. 막 성동격서 이렇게 막. 그런 정무적 판단을 누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그냥 막. 근데 그리고 이 내정자들이 좀 솔직하게 그 인사 검증 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될 거 알면서 내가 흠이 있으면은 알아서 좀 거들. 오늘도 사실 약간 자진납세하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지금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 경질. 임명을 했다가 내부의 민정수석실에서 한 번 더 검증했을 때 안 좋은 게 있어서 즉각 경질했습니다.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요거는 모르겠지. 이렇게 돼. 무조건 걸려. 요건 모르겠지가 무조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검증된 거 안 보거든요. 검증 안 된 거 찾아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양심껏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 본인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싶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 안 하잖아. 못할 것 같으니까. 다 걸린다고 난 스스로 알잖아. 네. 5대도 걸립니까? 5대? 네. 50대도 걸려. 뭐 줘봐. 청와대에서 뭐 날 도와 다 걸릴 테니까. 만점 바로 다 걸릴 오랜만에. 테니까. 그럼. 골든벨 한번 울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장관들이 하루빨리 좀 임명이 돼서 국회 안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논문 표절은 없어가지고 요참에 한번 쓰려고. 표절로. 표절 하나 해서. 표절을 써. 그걸 걸려야지. 그거까지 한번 발을 걸쳐야지. 형책 있으니까 자기 표절로 한번 바로. 그럼 되겠네. 자기 표절 되게 위험한 거라서. 저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거를 좀 빌미 삼아서 국회 보이콧 등을 외치면서 좀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 여러분 뭐 김상조 총무를 다 봤겠지만 네. 진짜 야당 정치인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복덕밥을 왜 지나갔어? 이딴 거 모르고 진짜 짜증나게 진짜 말이죠. 무슨 뭐 담배 피다 학교에 불낸 거 아니에요? 뭐 자기인데 화재 현장이 그 김상조 내정자가 돈을 냈다고 해서 네가 불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그러면 참사 현장에 내가 기부하면 내가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김상조 부자 계좌가 한 5-6개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적금 탔어요. 아씨 뭐야 이게. 돌아버려 진짜. 적금 만기되더라도 탔어. 통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 대답할까 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그게 뭐야 그러면은? 그거 왜 물어본 거야? 카드를 뭐 하루에 뭐 38,000원인가 쓰는 거 뭐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대답할까요?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수준, 야, 이 수준이야, 수준이야. 진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청문회, 국회 청문회 있을 때, 국정농단 때, 장제원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그 당시에 똑같은 세력이었던 새누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았던 건 청문회 질의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의 질의하는 능력이나,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에 나갔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경쟁력이 없어. 경쟁력이 없어요. 경제력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김상조 후보자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이 다 격파시켜버렸어, 청와대당에서. 네. 그래서 문제 없고요. 그냥 대통령이 강행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할 네?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인사청문회 그리고 추경 편성 등에서 보이콧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좀 마냥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국민의당에서 오케이 하면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해서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하면 더 날뛰겠죠. 더 날뛰면서 강경화는 꼭 잡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 격퇴하니까 그러면 딴 사람 조져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강경화 후보자도 낙마의 사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예전에 윤진숙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네. 어디 아니 근데 뭐 정말 김상조 후보자를 뭐 낙마를 시킨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해줘도 자유당이 앞으로 뭐 협조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에 뭐 그때 분석 나왔잖아요. 88%가 다 반대하는 논평만 내려온다고. 네, 그래서 뭘 하든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냐. 그리고 기사도 저는 언론들이 기사를 좀 잘 썼으면 좋겠는 게 네.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이 어떤 금융기관에 인턴을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근데 학점이 3점 몇 대였다. 학점이 너무 낮았다. 라고 이제 그거에 혹시 뭐 편법이 아니냐. 특혜 채용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업에 들어갈 때 인턴이 학점으로 평가가 되려면 학점과 업무 수행도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스펙과는 무관하게 업무적 연관도 있는 무슨 뭐 자격증이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학점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학점만 가지고 무슨 편법 채용을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왜 저러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라간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는 거는 야당이 딴지걸 게 없었다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냥 일일이 다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당이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을 협조를 안 해주면 시끄러워지면 우리 국민들은 일단 싫어한다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이니까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야당의 생각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적격이다라고 하면서 심각한 정치적, 법적, 도덕적 문제로 인한 불공정 거래 종합 세트라는 비판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원래 정의를 해놓고 네. 청문회에 들어간 거야. 박지원 원내대표는 좀 환영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청문회에서 다 틀렸잖아. 오히려 야당 애들이. 그렇죠. 그래놓고는 그거 그냥 그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뭐 종편을 봐서 알겠지만 보수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야당 이번에 김상조 청문회 진짜 못했다고 다 얘기해. 다 틀렸어. 기본적으로 김상조 그 내정자가 와서 버벅거리거나 대답을 못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보수가 물고 뜯을 게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짤이 어떤 게 있냐면 강연을 하는 갑자기 김상조 내정자. 명언, 청문회 와서 명언을 쏟아내는 김상조 후보자. 이런 게 쏟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자유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도 지금 부적격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락가락하고 있긴 그래,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네.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81.6%였던 게 84.1% 올랐다가 5월 5주차 리얼미터 집계입니다. 78.1로 뚝 떨어집니다. 6%가 빠졌어요. 그래도 요즘 높은데. 그래 높지. 그래 높은데 이렇게 지금 빠진 걸 봤잖아 야당이. 네. 요거는 딱 다른 게 없어. 청문회 때문에 빠진 거야. 그러면 더 난리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자들 오면. 그러니까 뭐 야당 애들은 후보자가 문제 있고 없고 그냥 무조건 없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 무조건 이제 떨어뜨려야 된다.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김상조 후보는 아주 잘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변명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보면 알아. 근데 강경화 후보자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는 이건 좀 심각할 수 있어. 매번 욕하던 검은머리 외국인 문제 그거 아니야. 네. 국적은 미국에도 의료보험은 여기서 타가고. 네. 그 물론 금액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안 아팠으니까 그랬지. 만약에 큰 병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의료보험 많이 타갔으면 그때는 욕해도 되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김상조 후보자처럼 잘 대응을 하느냐 아니냐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7월 3일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홍준표